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랜드마크 트라이얼 중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인 스프린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린트 연구는 2015년도에 조기 동료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었고, 지난주 스프린트 최종 결론을 담은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스프린트 연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혈압 조절 목표 120을 목표로 하는 철저한 혈압 조절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전체 사망,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만 보면 더 로워 더 베러, 즉 혈압은 더 철저하게 조절해서 낮출수록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좋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스프린트 연구의 최종 결론을 보고한 신문 기사들이나 논평들도 대체로 목표 혈압을 낮출수록 좋다. 더 로어 더 베러가 일관되게 나타났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발표되었던 논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스프린트 2015년 결과가 발표된 NEJM 논문입니다. 원래 스프린트 연구는 좀 더 길게 팔로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였지만은 올코즈 모탈리티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연구가 중간에 중단이 되고 조기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 중단 뒤에 더 팔로우한 연구 결과가 지난주 NEJM에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결론이나 지난주에 발표된 결론이나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 실린 대로, 그리고 이 논문의 결과를 소개하는 의학 전문 신문에 실린 대로 더 로어 더 베러를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프린트 연구에 대해서 좀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글은 제가 예전에 선의세종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할 때 정리한 파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일을 썼었는데 그때 정리한 스프린트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배경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코드 연구에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 목표 혈압 120 미만을 하는 이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여러 관찰 연구에서 혈압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하는 제이커브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JNC8을 비롯한 많은 고혈압 지침에서 일반적으로는 목표 혈압 140 미만, 고령에서는 150 미만을 권고하였는데요. 당시에도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주의해서 철저하게 조절한다면 철저한 혈압 조절 목표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 가설을 검증한 것이 스프린트 연구였습니다. 스프린트 연구의 대상은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지만 당뇨가 없는 9,36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연구 방법은 목표 혈압 140 미만을 목표로 하는 표준치료군과 목표 혈압 120 미만을 목표로 하는 적극치료군을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의 1차 평가 변수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신부전 발생이었고요. 관찰 기간은 약 3.3년 정도였고요. 연구 결과에서는 1차 평가 변수는 적극치료군에서 5.2% 발생했고 표준치료군에서 6.8% 발생해서 적극치료군이 하자드 레이셔가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으로 25% 정도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망률은 적극치료군 3.3%, 표준치료군 4.5%로 적극치료군에서 27%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즉,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 27%였습니다. 다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급성 신부전, 저혈압, 실신, 전해질 이상 등의 부작용은 발생이 증가하였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되었을 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더 로어 더 베러를 증명한 연구다
라고 받아들이고 철저한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을 이제는 더 공식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논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논문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혈압 측정법이 기존과 달랐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혈압 측정법은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혈압 기준이면서 조용하고 혼자 있는 방에서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5분간 휴식 후 자동 혈압계로 수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이었습니다. 이것을 AOBP, Automatic Office B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AOBP라는 방식으로 혈압 측정을 한 최초의 RCT가 스프린트 연구입니다. 즉 기존의 대규모 고혈압 RCT들은 이런 방식으로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하듯이 5분 이상 휴식한 뒤에 혈압을 측정하는 간호사나 의료인이 혈압을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외래 진료 환경과 비슷하게 자동 혈압계로 혈압은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스프린트 연구에서 사용했던 이 AOBP라는 특수한 혈압 측정법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일반적인 혈압 측정 방법과는 상당히 다르고 또 그것이 상당히 많은 혈압 측정 값의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대상자들이 상당히 특징적이었는데요. 고혈압 환자 중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기는 하지만 당뇨가 없고 노쇠에 쇠약하지 않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물로도 혈압 조절이 힘든 환자들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혈압 조절을 하였는데요.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RCT에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자주 팔로우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매월 팔로우하였고 이후 3개월마다 팔로우했는데요. 1번 기립시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번 기립시 혈압이 낮은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당뇨가 없고 비교적 건강하지만 위험 요인이 많은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신중하게 해볼 수 있겠다 정도가 한 줄로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스프린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다른 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한 줄 평으로도 정리가 참 안 될 정도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에 있는 이 글은 제가 2015년 NEJM에 발표된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보고 1차 진료 의사 입장에서 이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노인들, 특히 노쇠한 노인들한테 그냥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 스프린트 연구를 비판적으로 정리해서 의협신문 같은 곳에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고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혈압을 얼마까지 낮출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수십 년 동안 달라져 왔습니다. 한때 혈압을 최적의 혈압까지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도로 더 베러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코드 연구에서 적극적인 혈압 조절, 즉 목표 혈압 120 미만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찰 연구에서 혈압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하는 J-커브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JNC8을 비롯한 많은 고혈압 지침에서 일반적으로는 목표 혈압 140 미만, 고령에서는 150 미만을 권고하였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스프린트 연구는 고령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 환자들을 목표 혈압을 정하는 데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단순히 목표 혈압 120으로 적극적으로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프린트 연구 결과에서 혈압 조절 목표와 함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연구 대상과 혈압 측정 방법입니다. 스프린트 연구 대상은 많은 약물로도 혈압 조절이 힘든 환자들은 배제되었고 실제로 적극 치료군도 약물 2.8개만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인 의료인이 수동으로 측정하는 혈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유념해서 다음과 같이 신중히 연구 결과를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 대상은 고혈압 환자 중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기는 하지만 당뇨가 없고 노쇠 쇠약하지 않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혈압 측정은 AOBP 방법, 즉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혈압인데 조용하고 혼자 있는 방에서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5분간 휴식 후에 자동 혈압계로 수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조절 목표는 수치기 혈압 120 미만을 목표로 했지만은 실제로는 120 미만을 평균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조절을 너무 낮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심부전, 저혈압, 실신, 전해질 이상 등이 실제로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자, 이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볼 때 50세 이상에서 SBP 130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였는데요. 뇌졸중을 제외한 심혈관계 질환, 만성 콩팥병, 그리고 프리미엄 리스크 스코어 10년 이험 15% 이상, 75세 이상 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뇌졸중을 제외한 이유는 이전에 SBS3 연구라는 연구에서 뇌경색, 즉 스몰 베슬 디지즈 또는 라콧 임팍을 앓았던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SBP 130 미만을 목표로 하는 철저한 혈압 조절을 기존의 150 미만의 컨벤셔널 혈압 조절과 비교한 RCT가 시행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이 SBS3 연구에서는 라콘 임팍을 앓았던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130 미만으로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했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뇌경색이나 뇌경색 재발이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트렌드는 분명히 감소했었기 때문에 이 SBS3 연구가 발표된 란셋 논문을 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은 예방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통계적인 예방 효과는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이렇게 스프린트 연구는 기존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코드 연구, 그리고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SBS3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뇨 환자와 뇌경색을 앓았던 환자는 제외하고 그 외에 다른 고위험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외 기준으로는 당뇨 뇌졸중 환자, 이것은 어코드 스터디와 SBS3 연구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존 수명이 3년 이내로 예상되는 환자, 암 환자는 연구 대상군에서 제외를 했고요. 일본 기립 시 SBP가 110 미만인 경우를 제외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했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현기증이 나타날 위험이 있는 분은 아예 처음부터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원 환자나 치매 환자도 제외를 시켰고 중후성 심부전, 단백뇨 환자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을 자세히 보면 혈압약을 3종 복용할 경우 SBP가 160 이하여야 되고 혈압약을 4종 복용할 경우 SBP가 150 이하인 경우에만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항성 고혈압 등으로 많은 약물로도 혈압 조절이 힘든 환자들에게는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외 기준을 보면 당뇨 환자, 노쇠한 노인 환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이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혈압인 AOBP는 혈압을 아주 특이하게 잰 건데요. 그 이유는 측정 전 휴식 여부나 휴식 시간, 측정 시 자세, 의료인의 측정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혈압 측정에 오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OBP라는 방식으로 프로토콜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방에서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5분간 휴식한 후 자동 혈압계로 수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는데요. 기존 연구에서는 이렇게 측정한 AOBP가 의료인이 수동으로 측정한 혈압보다는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낮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평균 활동 혈압과는 유사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립시 혈압 측정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본 기립시 SBP가 110 미만인 경우 아예 연구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규칙적으로 기립시 혈압도 측정하고 현기증 등의 증상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탓인지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혈압 조절 시에 우려되는 부작용인 낙상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극 치료균은 SBP 120 미만이 혈압 조절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년 뒤 평균 혈압이 121.4에 68.7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본 혈압은 약 124 정도였습니다. 한 논평에서는 이 결과를 근거로 조절 목표를 현실적으로는 130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피력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엄격한 혈압 조절의 득과 실을 따지기 위해서 NNT 분석, Number Needed to Treat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기간은 중간값 3.26년간 시행되는데 NNT 값으로 본다면 1차 평가 변수로는 62였고 전체 사망률로는 83이었습니다. 이 말은 한 건의 1차 평가 변수, 즉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심부전 같은 이 한 건의 1차 평가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프린트 연구 대상군과 같은 고위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62명을 약 3.26년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 건의 평가 변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 입장에서는 3.16년 동안 83명이 이 스프린트 프로토콜대로 혈압 조절을 하면 1명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실로 따지면 Number Needed to Harm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NNH 분석으로는 급성 심부전이 56명, 실신이 91명이었습니다. 즉 56명을 3.16년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한 건의 급성 심부전이 추가로 발생한다. 96명을 3.16년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한 건의 실신이 추가로 발생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Absolute Risk Difference로도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베너핏인 1차 평가 변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린트 연구 대상군과 같은 고위험 고혈압 환자 1000명을 목표 수축기 혈압 120으로 3.16년간 조절하면 표준 치료군과 비교했을 때 1차 평가 변수의 발생이 16건 적게 발생해서 16건이 예방할 수가 있고 사망은 12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하게 되면 3.26년간 1000명을 이렇게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하면 급성 심부전은 18건 추가로 발생하고 실신은 11건 추가로 발생합니다. 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요. 스프린트 연구 결과대로 목표 혈압 120 미만으로 혈압 조절을 했을 때 이익과 위험을 따지면 1000명을 3.26년간 동안 치료하면 실신은 이만큼 더 많이 발생하지만 전체 사망률은 이만큼 감소하고 급성 심부전은 이만큼 더 발생하지만 1차 평가 변수는 이만큼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 사망이나 1차 평가 변수로서 사용된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심부전 같은 이런 엔드 포인트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망률과 1차 평가 변수를 줄이는 이득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발생 또는 예방하는 숫자를 보면 삐까삐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연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일단 이전에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어코드 BP 트라이얼과의 차이를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코드 BP 트라이얼은 고위험군 2형 당뇨병 환자들에서 SBP 120을 목표로 하는 집중 혈압 조절은 SBP 140을 목표로 하는 표준 혈압 조절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줄이지 못하였다는 연구입니다. 어코드 BP 연구는 평균 나이 62.2세인 분들이 대상이었고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해서 이미 동반 재단을 갖고 있었던 분이 34% 정도였습니다. 어코드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 발생은 연간 2.09%였는데요. 보시면은 스프린트 연구 대상군에 비해서 어코드 BP 연구의 대상군은 스프린트 연구 대상군에 비해서 나이는 조금 젊지만은 기존에 심혈관 질환 발생한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코드 연구들 BP 트라이얼은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어코드 BP 트라이얼에 비해서 스프린트 트라이얼 대상 환자들은 나이는 더 많으면서도 베이스라인 심혈관계 질환은 더 적었고 상대적으로 연구 중 심혈관계 질환 발생도 적었는데요. 이 차이는 스프린트 대상자들이 당뇨, 뇌졸중, 심부전, 단백뇨 환자를 제외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프린트 연구는 저항성 고혈압의 가능성이 큰 환자들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혈압약 2개 이상 드시는 분은 SBP 170 미만, 혈압약 3개까지 드시는 분은 SBP 160 미만, 혈압약 4개까지 드시는 분은 SBP 150 미만인 경우에만 인클루전이 가능했습니다. 즉, 저항성 고혈압의 가능성이 큰 환자들은 처음부터 배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피겨 1을 보면 2284명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보다 약물을 더 많이 복용하거나 혈압이 높은 이유로 배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구 참여 대상자 수에 비하면 이렇게 배제된 환자들 숫자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처음부터 저항성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배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연구 참여 1년 뒤 혈압약 복용 개수는 철저한 혈압 조절군에서도 2.8개만 필요했고 표준 조절군에서도 1.8개만 필요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약물로 120 가까이 혈압 조절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반대로 어코드 BP 연구에서는 인텐시브하게 조절한 군은 혈압을 실제로 120 미만까지 낮췄는데요. 어코드 BP 연구에서는 인텐시브하게 120 미만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혈압약이 3.4개가 필요했습니다. 즉, 이를 봐도 스프린트 연구와 어코드 BP는 연구 대상군의 차이도 있겠고 혈압의 측정값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프라이머리 아웃컴 중 심혈관 사람 심부정 예방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심근경색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뇌졸중 발생은 유의하게 줄여지지 못한 게 한계가 있었는데요. 스프린트 최종 연구 결과에서는 심근경색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뇌졸중 같은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프린트 연구 대상자들의 까다로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때문에 이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미국에 있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본 연구를 보면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6명 중 1명만이 스프린트 연구 대상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논문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년 뒤 실제 달성한 평균 혈압이 철저한 혈압조절군에서는 원래 목표인 120 미만을 실제로는 달성하지 못했고 121 정도까지밖에 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 임상시험에 참가한 의사들이 신중하게 혈압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근거로 한 논평에서는 혈압 조절 목표를 현실적으로는 130 미만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연구는 사용한 약제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AC인히비터나 ARB 제조로는 리시노프릴과 로살탄을 주로 사용했고 다이렉티스로는 클로로달리돈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클로로달리돈을 사용한 경우가 약 55%였고 암로디핀을 사용한 경우가 약 53%였습니다. 그런데 클로로달리돈의 경우에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하이드로클로로다이아자이드보다 훨씬 더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린트에서 사용된 약물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그 스프린트에 사용된 포뮬러리 말고 다른 약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또 고려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스프린트 연구 결과에서 혈압 조절 목표보다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혈압 측정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스프린트 연구는 기존의 매뉴얼 BP 측정법보다 더 개선된 혈압 측정법을 사용해서 시행된 최초의 대규모 RCT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AOBP로 측정한 혈압은 기존 방식보다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프린트 연구가 실제로 철저한 혈압 조절 목표를 120 미만으로 했지만은 120 미만을 달성하지 못했고 철저하게 혈압 조절한 군도 혈압약을 2.8개까지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스프린트 연구에서 사용한 혈압약과 측정법을 사용해야만 이 연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린트 연구의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룹의 혈압을 기존의 매뉴얼 BP로 측정했다면 SBP 130 이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적용하자면 스프린트 연구에 참여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AOBP로 측정한 혈압을 사용했을 때만 이 스프린트에서 나타난 연구 결론인 철저한 혈압 조절 120 미만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고혈압 환자 중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긴 하지만 당뇨가 없고 노쇠 쇠약하지 않은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AOBP 측정법으로 측정한 혈압, 즉 자동 혈압계로 측정한 혈압으로 기립시 혈압도 측정하고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혈압 조절을 하고 조절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한 달 간격으로 좀 더 팔로우업을 잘 해서 주의 깊게 했을 때만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겠고 이 연구 결과에서 보여줬던 급성심부전, 저혈압, 싱코프, 전해질 이상 발생 증가 같은 부작용도 같이 주의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이 2015년과 2016년 초에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고요.